예. 자, 06기하 2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요 1차 결합에서 전피가 나타내는 도형을 배우고 있죠. 자, 그래서 1차 결합의 식을 좀 선생님이 한번 적어놓고 지난 시간에 배운 녀석과 연결해서 이제 그 뒤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K의 OA 벡터 플러스 L의 아이고 제 책에 OB 벡터는 OP 벡터와 같다라고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뭡니까? K하고 L이 몇인 경우에 합해서 1이 되는 경우에는 요게 보이는 이와 같은 직선이 이 직선 위에 전피가 놓인다.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K 플러스 L이 만약에 합했는데 2가 나왔어. 그러면 이 녀석을 닮음의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2배, 이렇게 2배 되는 점을 이어서 연결을 하면 이것이 바로 K 플러스 L의 합이 2가 되는 전피의 위치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보면서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봤더니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K 플러스 L이 1이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얘는 뭐야? 오, 우선 요 위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요? K도 0 이상, L도 0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K와 L의 부호가 나와 있을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했습니까? OA를 마치 X축처럼 그리고 OB를 마치 Y축처럼 생각을 했을 때 요 안쪽이 바로 K도 0 이상, L도 0 이상인 바로 요 녀석이 되겠구나요. 그리고 당연히 0인 시점을 포함함으로 경계도 포함하겠지. 그러면 우리 얘기해보자. 3번이 나타내는 전피의 자치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무슨 AB? 선분 AB가 되겠죠. 자, 선분 AB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1차 결합의 형태들이 만들어내는 전피의 위치에 관해서 하나하나 조금 다양한 케이스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자치 문제하고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K 플러스 L이 1보다 작고 K는 양수고 L은 양수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여기에 5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A를 넣고요. 여기에 P를 넣었어. 그런데 K 플러스 L이 1보다 작다라는 녀석, 이 부등식의 영역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원래 K 플러스 L이 1이다라는 건 여기에 보이는 이 직선이었잖아. 그런데 뭐래? 1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 경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이 1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느낌이 오는 것이 1보다 작다의 영역 부분이야. 그러면 우선은 우리 무슨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 이런 범위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런데 K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K는 0보다 이제 이 녀석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K는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때 이 녀석을 가지고 다시 몇 사분면을 떠올려야 된다? 1사분면을 떠올려야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저 녀석을 가지고 등호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마치 X축인 양 그리고 이 녀석이 마치 Y축인 양 생각을 해봤을 때 K도 0보다 크고 L도 0보다 큰 요 1사분면을 나타내는 쪽구 있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해야 돼? 노랭이하고 빨갱이를 AND로 만족한다? OR로 만족한다? AND로 만족하는 영역을 찾았더니 와, AND로 만족하는 영역은 여기에 보이는 삼각형 OABC 내부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녀석에서 전피의 자치는 삼각형 OAB의 내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야.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니까 K 플러스 L이 1 이하다라는 거 보이지?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바로 이거.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O가 있을 때요. K 플러스 L은 1 이하다라고 했으므로 저 첫 번째 식을 보면서 이 범위를 떠올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런데 K도 0 이상, L도 0 이상 이런 표현이 보여. 얘 보면서 몇 사분면을 떠올려야 돼? 예, 1사분면을 떠올리셔야겠죠? 그래서 좌표축을 만들어냅니다. 등호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그어버리면 될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오, 1사분면이니까 바로 이 부분이네. 경계 포함이네. 자, 그러므로 저 노랭이와 파랭이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그림을 찾았더니 그 그림은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때 점피가 나타내는 도형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삼각형 OAB의 내부와 그 둘레까지.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 OAB의 내부와 그 둘레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정리해서 그림 마무리 지으세요. 됐나요? 아직? 아, 괜찮아요. 네네. 아,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세요. 네, 기다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6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L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작업합니다. 자, 얘가 5예요. 이 녀석을 선생님이 A라고 할 거예요. 이 녀석을 선생님이 B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점선으로 처리를 해버릴까 해요. 전부 다 이렇게 점선으로 경계를 잡고 지금부터 저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볼 거예요. 이 얘기예요. 자, K가 움직이는 값은 여기거든. 자, 여긴데 0과 1 사이는 어디 사이야? 5와 A 사이가 0과 1 사이야. 되겠습니까? 5와 A 사이가 0과 1 사이예요. 왜? 여기가 0인 점이 지나는 시점이었고 여기가 1인 점이 지나는 것이니까 아, 여기에서 여기까지구나. K의 범위는. 우리 이런 거 알잖아.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저 X라는 녀석의 범위를 야,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보통 이 녀석 어떻게 표현해요? X는 0 그림으로 그리고 X는 1 그림으로 그려서 아, 이 범위가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구나. 우리 보통 이렇게 인식하잖아. 똑같아요. 우리는 마치 여기에 K가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에서 1이라는 것은요. 0에서 1 이런 구간이 돼버리는 거야. 평행하게. 그쵸? 그러면서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구간은 이와 같은 영역이 돼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지. 자, L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요. 마치 Y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우리가 Y는 0, Y는 1, 이 사이네 라고 얘기하듯이 저 L을 요 사이에 들어간 것처럼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0과 1 사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이게 0, 그리고 B를 지나는 이 점이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사이를 연결을 하면 이때 만들어지는 저 도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평행사변형 O, A, B
OA와 OB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뭐라고 얘기했을까? 내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분 OA와 OB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내부 자, 그러면 지금부터 7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신 분은 답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자, 우리 빠르게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결합이 있는데 KOA 플러스 LOB는 OP 벡터와 같다. 뭐 이와 같은 녀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K의 범위를 0에서 1 사이로 준 것을 뭐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0에서 1까지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요 범위. 자, 그리고 L이 0 이상 1 이하라는 것은 L이 0에서 1까지구나 라고 이렇게 잡고 요 범위. 그러므로 공통된 범위를 구하면 바로 요와 같은 점 P에 좌치가 놓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우리는 얘를 두 선분 A와 B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내부와 그 둘레라고 답을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아까는 0 이상, 1 이하, 뭐 이런 거 나와 있었어. 그런데 요번에는 A 이상, B 이하라고 나왔어요. 즉, 0과 1이 아니라 요 K 자리에 막 2 이상, 7 이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녀석이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A, B, C 이 녀석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 앞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녀석을 마치 X축처럼 K의 범위에 대해서 논할 거고요. 이 녀석은 마치 Y축처럼 생각하되 L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1이라는 구간은 여기까지가 1인 거지. 맞아? 1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K가 마이너스 0.5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니, A가 마이너스 0.5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1인 구간이고 요만큼 절반만큼 더 간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0.5에 해당되는 A의 위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B의 위치가 만약에 0.5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디가 되겠어? B의 위치는 0.5인 여기에 놓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A 이상 B 이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Y축을 대신하는 OB축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K는 A 이상 B 이하이구나 라고 이와 같은 영역에 색깔을 칠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요번에는 L이 C 이상 D 이하인 경우 보도록 하자. 요번에는 C의 범위를 봤더니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를 몇 등분한다? 3등분해서 3분의 1의 범위는 요렇게 OA의 평행한 선을 그으시면 되고요. 여기를 우리는 지금부터 C 뭐 이렇게 한번 불러보자는 거지. 자, D 자리엔 선생님이 3분의 2라는 숫자를 넣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D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OA의 평행한 선을 그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파란색 바로 이 범위가 L의 범위구나. 그런데 K의 범위와 L의 범위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았더니 바로 이렇게 생긴 도형이 나오네. 무슨 도형입니까? 평행사변형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벡터 OA와 OB, 두 벡터 OA와 OB의 평행한 평행사변형과 평행사변형 내부와 그 둘레라고 이렇게 답을 달아놓을 거예요. 두 벡터 OA, OB의 평행한 평행사변형 내부와 그 둘레라고 이렇게 답을 달아놓을 거예요. 자, 이 정도로밖에 표현이 안 되겠지. 그죠? 왜냐면 얘는 O, A, B, C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자, 됐죠?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9번을 할 텐데 9번에 A, B, C, D 막 그려도 되지만 선생님이 대략 위치를 한번 지정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자, A가 4분의 1인 양 생각하시고 B가 4분의 3인 양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는요 3분의 1, D는요 3분의 2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신 분은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OA 여기까지가 0과 1 사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OA를 몇 등분하면 참 좋겠다? 4등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여기가 4분의 1, 여기가 4분의 3이라고 놓고 K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OB의 평행한 선을 이런 식으로 4분의 1과 4분의 3에 그어서 K의 범위는 4분의 1 이상, 4분의 3, 4분의 1초가 4분의 3 미만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얘 점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좀 지워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요번엔 C와 D 보도록 할 거예요. 자, 3분의 1, 3분의 2가 되면 쟤를 몇 등분하면 참 좋겠다? 3등분 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3등분해서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2. 그래서 OA의 평행한 선을 긋는데 이렇게 등호 안 들어갔으므로 점선으로 그림을 긋고 3분의 2도요. 점선으로 그림을 긋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요 사이 이 녀석이 L의 범위가 될 테고 두 개를 AND로 동시에 만족하는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점선이면서 평행사변형의 내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두 벡터 OA와 OB의 평행한 평행사변형의 내부라고 답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지금 되게 쉽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파트 고등학생들도 조금 어설프게 배우면 되게 헷갈리고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야. 예, 근데 뭐 별로 어려울 일 없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잘 배우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부터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푸십시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개념을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답을 구하실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문은?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의 길이는 3이야 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리고 B, C의 길이는 6이야 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 직사각형 ABCD에서 변 D와 A의 중점, 즉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중점을 M이라고 하고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직사각형 내부, P라는 점은요 직사각형 안쪽에만 올 수 있대. 바깥쪽에는 올 수 없대요. 내부의 점에 대하여 우리 얘 딱 보면서 이거 무슨 문제구나 생각해야 돼? 1차 결합이구나 라고 구조를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알아? K 플러스 L이 되게 중요해 이런 거 알잖아. 자, 그런데 K 플러스 L을 봤더니 여기에서 부등식 빼고 힘들면 부등식 빼고 1 이거 보자. K 플러스 L이 1이라는 거 우리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알지? 맞아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이렇게 슉 연결한 이 직선이 사실은 원래 점 P가 오는 직선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잠깐만. 요 1일 때가 요렇게 3만큼 움직였을 때 3만큼 내려가는 요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 기울기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 왜?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런 녀석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에서 시작을 해볼까 해.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요만큼 3만큼 갔다가 3만큼 내려오는 요 점을 지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가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얘가 뭐야? K와 L의 합이 몇인 경우야? 1인 경우지. 그러면 여기 선 두 개 그어놨더니 0인 경우는 바로 이 원점 5를 지나는 경우인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평행한 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봤어. 이게 K 플러스 L이 몇인 경우다? 0인 경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느낌이 오지? 이 0인 경우는 얘와 얘의 다시 중점이 될 거야 라는 거 느껴지시죠? 어쨌든 얘는 K 플러스 L이 마이너스 1인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 또 생각해보자. 요번에는 선생님이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을 거거든? 그럼 얘는 3, 3 내려왔어. 자, 3, 3 차이 날 때마다 2씩 차이 나지? 그러므로 얘가 K 플러스 L이 마이너스 1이면 얘는 K 플러스 L이 몇인 경우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가 될 거예요. 맞아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딱 중점을 지나는 요 구간 있죠? 요 중점과 중점을 지나는 요 절반을 딱 떼긴 요 중점과 중점을 지나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 K 플러스 L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겠지.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대망의 마이너스 1.5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바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바로 요 중간 바로 요 중간을 지나는 요 파란색 선 요것이 바로 K 플러스 L이 마이너스 1.5가 되는 경우가 될 거고 얘 역시 여기를 이런 식으로 2등분해서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5 이상 1 이하인데 P는 이 도형의 내부에만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1.5에서 1까지 그리고 내부라는 조건 그 조건에 이렇게 빗금을 칠 수 있을 거예요. 자, 점 P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보이는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네.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풀지 않았나요? 예,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